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두꺼운 외투 꺼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꽃샘추위에 대비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찬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세종과 일부 충남 내륙은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무척 탁했는데요.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일부 내륙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종일 동장군의 기세가 매서운데요. 특히 배와 복숭아 등 과수들이 꽃을 피우고 수정을 하는 시기여서 냉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논산의 한 배농가. 갑작스레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4월 중순에 생각지 못했던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꽃대가 후두둑 떨어지고 꽃눈이 얼어버린 겁니다. 꽃눈이 다 얼어가지고 속에 다 새카맣게 죽었잖아요. 마음이 지금 첩찹해가지고 잘 농사 잘 지면 서로 좋은데 지금 우리 냉해 피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최근 며칠 동안 충남 내륙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에 접수된 냉해만 700여 건에 달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주까지 냉해 피해를 접수받은 뒤 다음 달 중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피해 농가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피해 면적이 50헥타르가 넘으면 피해 농가에 대하여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막바지 꽃샘추위는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일부 내륙과 산지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부터는 다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역 인근에는 도시 빈곤층이 모여 사는 이른바 쪽방촌이 있습니다. 도시 빈민 문제의 상징이기도 한 이곳은 급속한 도시화의 그늘이기도 한데요. 대전역 앞 쪽방촌이 헐리고 그 자리에 영구임대와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게 아닌 상생하며 주변 원도심 활성화 사업까지 함께 추진되는데 쪽방촌 재생의 전국 첫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문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역 바로 앞 사람 한 명 눕기에도 비좁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 이른바 쪽방촌입니다. 낡은 구조물의 냉난방은 물론 위생과 화재에 취약해 사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 창문이 우겨졌는데 더욱 뜨겁고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오니까 좀 춥고. 급격한 도시화의 그늘이자 도심 속 섬과 같았던 이곳이 확 달라집니다. 170여 명이 살고 있는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영구 임대와 신혼부부 행복주택 700가구 등 1,400가구가 들어섭니다. 대전역 쪽방촌은 주거복지와 지역 재생을 결합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쪽방촌 재생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인데 그 사이 쪽방촌 주민들은 인근 숙박시설에서 무료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이 4년 뒤 재입주할 공공주택은 기존 쪽방보다 2배에서 5배 넓고 월세도 현재 10만 원에 3분의 1 수준까지 낮아져 월 3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취업과 자활을 돕는 쉼터와 돌봄 시설이 함께 입주해 공동체 붕괴를 막습니다. 주거만 상향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가던 문화가 있었고 환경이 있었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기관이 같이 움직인다라면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다. 주변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돼 대전역 주변으로 철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공간, 도서관 등이 확충됩니다. 단순히 쪽방촌에 관한 주변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나아가서 대전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대전역 앞 낡은 쪽방촌이 헐리고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55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모처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타운, 센트럴파크 조성 등 올해 대전시 주요 사업에 총괄 건축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총괄 건축가 제도는 전문가 집단이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 방향에 대한 자문을 맡는 것으로 대전시는 이미 제2시립도서관 건립과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38 민조이거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에 접목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대전, 세종, 충남의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는 올해 1분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서 대전이 2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세종과 충남도 각각 7.4%와 4.1%로 수출 호조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으로 대전은 인공위성과 우라늄이, 세종은 자동차 부품과 인쇄 회로가, 충남은 반도체와 SSD가 1분기 수출 호조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천안은 최근 확진세가 누그러들었지만 무너진 지역 경제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남도 차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이 이어지고 천안시는 이에 더해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급하는 긴급생활 안정자금 신청 현장. 충남에서 가장 많은 10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지역 경제도 그만큼 타격이 커 창구는 종일 북적입니다. 가정집에서 들어오는 공사, 작은 공사라도 못하게 되고 또 현장에서도 외국인을 많이 쓰다 보니까 현장에도 접근을 금지시키니까 그냥 일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월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직 4월 월세를 못 냈거든요. 근데 우선 4월 월세를 받으면 4월 월세부터 먼저 내려고. 마감을 앞두고 18,000건이 접수됐지만 지급 비율은 37% 수준에 그쳐 전체 409억 원 가운데 65억 원만 지급됐습니다. 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가 까다롭고 전산 입력과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천안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500억 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별도의 경제 회생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1,000억 원을 선지급, 후심사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700억 원에 달하는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예산을 절약해 마련합니다. 선대출 후심사 제도식으로 정말 손쉽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귀중한 지원 자금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500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천억 원 규모의 대출로 지원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도 돕기로 했습니다. 물론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방안 모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실행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70만 천안시를 이끌 새 수장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카이스트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온라인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이 경제 분야 보호주의 무역을 가장 경계해야 하고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비 공동 지원 등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중앙공원 1단계 개방 시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로 연기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중앙공원 1단계는 복합체육시설과 여가숲 등이 밀집되어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개장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일부 시설은 조기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지편리 4회 2생활권에 2023년까지 대학 공동캠퍼스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캠퍼스는 건축 면적 5만 제곱미터 규모로 임대형 교사시설, 공동시설 등이 들어서며 내년 7월 착공, 2023년 12월 완공 목표입니다.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 입주대학 모집 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 심사를 거쳐 입주대학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저준위 핵 폐기물을 경주로 이송하려던 계획이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핵 폐기물을 벌써 3년째 내부에 쌓아두고만 있는데요. 경주 원자력 환경공단은 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이송을 거부했는데 결국 방사성 물질 누출 등 거듭된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고병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원자력 환경공단이 올해 원자력연구원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2년 전 연구원이 자초한 핵종 분석 오류 사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 반대도 워낙 크다며 인수 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2015년부터 이송한 핵 폐기물 2,600드럼 가운데 상당수에서 핵종 분석 오류가 드러나면서 공단은 지난해 운영을 중단했다가 지난 1월에서야 재개한 상태입니다. 캐리 방패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뢰가 확 구축되지 않아가지고 재활방지 대책이 진행되는 걸 보고 전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 가운데 경주로 방패물을 보내지 못하는 곳은 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핵 폐기물은 해마다 3,400드럼씩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 내에는 중저준위 핵 폐기물과 해체 폐기물 21,700드럼이 보관 중인데 부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2015년 경주로 첫 이송한 뒤 매년 1,000드럼씩 보내기로 한 중장기 계획은 지난 2017년을 마지막으로 3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발방지 대책 이행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그리고 이제 원자력 환경공단이랑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물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설득을 거쳐 어렵게 첫 발을 내디딘 방패물의 경주 이송마저 수년째 중단되면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부소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다음 달 재착수됩니다. 문화재청과 부여군, 백제고도 문화재단은 백제 사비기 왕궁의 배후산성으로 알려진 부여 부소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를 2002년 이후 20여 년 만에 다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문토로 추정되는 곳으로 백제시대 성과 통일신라시대 성이 만나는 지점을 대상으로 시기별 성벽 축조 양상의 차이 등을 확인해 문화유산 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조선시대 외구 방어를 위해 쌓은 성곽인 당진 면천읍성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객사시설 위치와 규모가 확인돼 보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7월부터 벌인 발굴 조사 결과 기존 면천초등학교 건물에 있던 자리에서 동서 40m, 남북 10m, 높이 약 70cm 규모의 객사 위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읍성 내 객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복원을 추진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제정된 지구의 날이었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 위험에 빠진 지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도 그만큼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지구와 함께 살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입니다. 불빛을 비추자 땅을 파고들며 숨고 짝을 찾기 위해 우렁찬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맹꽁이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개발로 습지가 크게 줄면서 맹꽁이와 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의 서식 환경도 상당수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구리들은 환경의 변화에 아주 민감해서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는 우리의 건강은 물론 일상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환경 파괴 속에서 또 다른 미지의 감염병이 창궐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와 공존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후 문제는 우리 내일의 문제지만 나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들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구의 날을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 500여 곳에서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하는 모두가 10분간 불 끄기 소등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는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 악취 해결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실시간 악취 측정이 가능한 이동형 악취 측정 차량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고동 매립장에 악취 측정기 한 대를 추가 설치하고 10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순찰반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는 대덕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 7곳 등 모두 14곳에 고정형 악취 측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이 1.5도씨가 만드는 운명교향곡 기후변화를 주제로 다음 달 15일까지 2020년 기후변화 과학통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전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의 과학적 의미를 담은 스토리와 미디어, 디자인 등 3가지이며 국민 누구나 형식에 맞춰 온라인 누리집에 작품을 등록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름살 개선제 메디톡신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자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톡스 제조업체인 메디톡스는 논란이 된 의약품은 이미 소진됐고 현재 유통되는 제품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의약품 제조와 판매 중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달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린 전두환 씨 친필 현판의 교체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친필이 새겨진 현충문 현판과 현충탑 헌시비의 교체 여부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조만간 교체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현충원 한글 현판은 지난 1985년 준공 당시 전두환 씨의 친필을 새겨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 형사부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19살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4년과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생활하는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로 유인해 경찰 단속이라고 속인 뒤 폭행하고 금품 100만 원어치를 빼앗는 등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진시 해나루쌀 18톤이 올해 첫 호주 수출길에 나섰습니다. 당진 해나루쌀은 지난 2018년 처음 호주 시장에 진출해 해마다 25톤 안팎씩 수출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인기가 많다고 당진시는 설명했습니다. 당진시는 수출 물류비와 훈증비 지원을 비롯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여는 등 지역 농산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모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모의 면접은 오는 27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글로벌 기업 전 현직자로 구성된 기업 면접관들이 온라인을 통해 면접 심층 특강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면접을 진행하며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4일 개막한 2020 태안 세계 튤립 축제에 관광객이 끊기는 등 화훼 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태안군 등에 따르면 축제장을 찾는 하루 평균 관광객이 지난해 만여 명에서 올해는 200명 안팎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태안은 213개의 꽃 재배 농가가 충남 전체 화훼 물량의 3분의 1가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최근 수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꽃샘 추위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찬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세종과 일부 충남은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어제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무척 탁했는데요.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 2도, 세종 3도, 대전 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과 세종 15도, 대전 15도, 금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